합정하시고 나마스테.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빠시모타나아사나죠. 등펴기예요. 말 그대로 등펴기인데 자꾸 빠시모타나아사나를 뭐라고요? 등 굽히기 동작으로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럼 허리에 병원에 가면 허리 디스크 환자들 보고 앞으로 강하게 숙이는 이 동작 하지 마라 그래요. 요가 해도 돼요?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의사들은. 의사들은 이 동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내려가면 이만큼 해야 돼. 등을 이렇게 펴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하자.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배만 닿는 식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빠시모타나아사나예요. 등펴기예요. 이렇게 해서 등이 굽어진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내려가고자 하는 보상 동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근육들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등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다른 동작을 많이 내려가려고 하는데, 내려가니까 항시 이걸 해서 내려가서 이렇게 등을 편 상태에서 내려가서 닿는 것들을 항시 연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잡고 발끝을 잡거나 합장해서 까치 끼고 당기는 등을 펴기 위해서 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렇죠, 등을 굽히는 동작으로 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스와히타나 차크라를 자극하는 대표적인 동작이 등펴기입니다. 빠시모타나아사나. 그 다음에 마유라아사나인데, 옛날에 한참 할 때나 이거 도전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힘들어.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몸무게를 줄여야 돼. 그래서 내 팔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되는 마유라아사나입니다. 공작체위랍니다. 공작. 마유라는 인도말로 공작입니다. 그 다음에요, 사바아사나, 송장체위입니다. 아주 중요한 동작인데요. 이게 사바아사나의 기본은 내가 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붙이고 상태에서 발을 최대한 넓게 벌려서 힘을 빼고 내리는 겁니다. 손은 아래로 어깨를 끌어내려서 엄지손가락을 엉덩이에 붙였다가 한 뼘 재서 바깥쪽으로 돌려서 내리는 동. 턱을 당겨 어깨를 당겨서 편안하게 눕는 자세. 그렇게 해서 발끝 당기고 해서 종아리 당기고 힘주고 무릎 힘주고 해서 사바아사나를 몸을 완전히 릴렉스하는 방법들을 있는데, 요즘 저녁 시간에 열심히 안 오시네? 바빠요? 이제 풀으면 돼. 와서 열심히 푸세요. 그래서 풀면은 아침에가 오히려 더 근육이 굳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저녁에 훨씬 더 잘 풀려요. 거꾸로 하고 계시는 거라 지금. 안 아파요. 이제 안 아프다고. 자, 사바아사나는 좀 자세히 배워야 될 동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요가 니드라라는 어떤 사바아사나를 통해서 요가적인 잠이라는 걸 또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사바아사나가 사실 동작 중에서 힘 빼고 앉기가 가장 힘든 동작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타아사나. 아까 했죠? 달인자입니다. 달인처럼 앉아있기. 하토에 보리피카, 게란다 상히타, 시바 상히타의 이 자법들은 다 나옵니다. 하토에 보리피카, 게란다 상히타 하면 나오는 거고요. 시바 상히타는 안 나와요. 사바아사나는. 그래서 시타아사나. 이게 뭐 좋은 거 있고 뭐 하는데, 물론 이 자세가 좋은 게 아니고 이 자세를 취해서 호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자법은 다 숨을 제대로 쓰기 위한 방법이에요. 내가 바르게 앉아서 숨을 쓰기 위한 거니까요. 내가 마치고 나서 설명을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요, 연하자, 빠드마사나죠. 이렇게 앉는 게 빠드마사나죠. 연화자, 연꽃처럼 앉았다 해서 한 발 올리고 반대발을 밖에서 끌어올려야 돼요. 자꾸 사람들 안에서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발이 밑에 있는 발을 이렇게 안에서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안 되고 밖에서 끌어올리는 동작이 돼야 아까 내가 했던 것처럼 누워서 무나무 서서라든지 뭐라 해서든지 발을 자유자재로 가부좌를 이렇게 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발을 위로 올라가는 가부좌, 자 오른발이 위로 올라가는 가부좌, 다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가부좌를 당연히 그렇게 앉아서 자유대로 이렇게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어야 아까 그 자세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보면은
한쪽 무릎이 뜨고 한쪽 무릎이 안 뜨거든요. 해보면은. 그래서 안 뜨는 쪽을 누르는 게 들려있는 쪽을 이 발이 이렇게 누르는 동작이 들려있는 쪽이 위로 와서 눌러줘야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드마사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연화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취할 때 중요한 점은 안으로 최대한 끌어넣어서 그래야 나중에 손을 잡아서 아르다 봤다 동작을 이렇게 두 손을 잡는 동작이 있는데 이렇게 끌어올려서 보세요. 이렇게 살짝 빼서 앉는 것이 아르다 바드마사나를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뭐 절에 가면 부처님들은 다 이래 앉아 있습니다. 바드마사나로 연화자입니다. 그다음에 싱하사나입니다. 뭐 이렇게 시타사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을 들어서 가슴을 내면서 혓바닥을 길게 내서 침이 뚝뚝 떨어지도록 사자처럼 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바드라사나인데 그러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펼쳐서 손끝을 놓고 이제 손을 안으로 접어서 놓고 이렇게 해서 사자처럼 앉아갖고 이렇게 치켜 뜨고 눈을 부릅뜨고 하는데 독소를 제거해주고 혓바닥을 부드럽게 해주고 혀에 슬태가 많이 끼잖아요. 독소들을 품어내주는 동작으로 정화법으로도 싱하사나가 쓰입니다. 옛날에는 했는데 막 회원들이 웃을 일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요즘 잘 그런 일 안 하죠. 그렇죠? 뭐 수업 시간에 밖에 가서 할 때는 이런 동작 다 끼어서 싱하사나 사자보 싱하 사자라는 뜻이거든요. 사자 해줘도 좋습니다. 바드라사나 제왕의 자법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앞에서 보면은 이 자세로 앉아 있는 겁니다. 무릎을 넓게 벌려서 이렇게 앉아 있고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뒤꿈 밀어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죠. 인도 영화 무슨 제왕이더라? 무슨 제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왕자가 이렇게 의자가 크잖아요. 우리나라 의자들은 옛날에 왕자 게임. 왕자의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 보면은 그 왕자들이 의자가 다 의자에 앉는 문화가 되니까 의자가 이렇게 우리는 좌식 문화가 많잖아요. 의자에 앉는 건데 우리나라 왕자는 억수로 크잖아요. 그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기가 의자보다 사람이 억수로 왜소하게 사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인도인들은 그 위에 방석을 깔고 인도 왕은 이렇게 앉아요. 신하들은 의자에 편하게 앉고 그 방석 위에 올라가서 큰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왕이 이렇게 하고 당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무슨 대왕인데 인도 영화인데 보면 나와요. 그 용맹한 그 왕인데 그 왕이 뭐 코끼리랑 싸우고 호랑이랑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천사의 왕인데 그 왕이 이렇게 앉아서 지시해요. 그래서 그 바드라 영웅이 영웅 중에서도 가장 영웅이 앉는 자법이라서 이 바드라아사나입니다. 제왕의 자세. 비라가 영웅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드라는 제왕이라는 뜻이에요. 제왕. 제왕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묵타아사나는 사실은 스와스티카나아사나, 시타아사나랑 비슷한 자세인데 많이 안 써요. 사실 발 그냥 한 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를 묵타아사나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아까 바드마사나에서 하나 내가 여기 손 잡는 동작을 아르다 바따 바드마사나라 그래요. 아르다 바따 요깃 아사나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 자세를요. 자, 그 다음에 묵타사나는 뭐 많이 한 발로 우리 앞바다리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앞바다리 이렇게 앉는 게 앞바다리라고 우리 이야기하거나 한 발 이렇게 올리갖고 앉는 걸 앞바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묵타사나라고 지칭합니다. 그 안에는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 계란상의타임을 이야기되어 있고 바즈라사나 금강자법입니다. 이렇게 앉는 거. 금강자법. 요렇게 앉는 거죠. 뒤에서 보면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앉는 자세를 바즈라사나 금강자법.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앉았다 해서 금강자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즈라는 무슨 뜻이냐면 번개예요. 번개. 인도말로 번개. 번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나라는 번개를 번쩍 이렇게 그리죠.
우리나라 뻥개 어떻게 이렇게 그리죠. 우리나라는 뻥개를 이렇게 그리죠. 외국인은 보세요. 뭐 프레시맨 이런 거 보면 뻥개처럼 빨아대 가지고 요렇게 팍 마크가 이렇게 해요. 삼지창 이렇게 삼지창. 제우스가 갖고 있는 창, 그 다음에 시바가 갖고 있는 창이 다 바즈라 뻥개창이죠. 바즈라아사나입니다. 그래서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앉아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뻥개 자세인데 본래 이름 뻥개 자세, 바즈라가 뻥개니까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자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요, 굽타아사나도요, 아까 했던 시타아사나랑 같은 자세예요. 그래서 뭐, 많이 이렇게 언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찌아사나. 여기 마찌아사나는 하타요가 경전에는 가부좌를 털고, 요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누워서, 이렇게 무릎을 바닥에 붙이고, 팔을 이렇게 감싸서 머리를 감싸서 들어 올리는 걸 마찌아사나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마찌아사나는 이렇게 해서 손을 넣고 고개를 넘겨서 이렇게 해서 하는 마찌아사나라고 하죠. 그리고 좀 더 발전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올리고 목을 던지러 넣는 마찌아사나를 우리는 지금 실행하고 있죠. 이 동작은 비슈리 차크라를 자극하는 최고의 동작이 됩니다. 목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목을 앞으로 많이 숙이고 있으니까 목을 뒤로 넘기는 대표적인 동작을 해서 거북목, 일자목들을 치유하는 동작으로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락시 아사나도 사실은 뭐 시타 아사나 이런 내용들이랑 비슷한데 이건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발을 안으로 끌어 넣어서 발끝을 반대쪽으로 끌어 넣는 동작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로서 발목을 완전히 꺾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앉는 자세. 나중에 보면 뒤에서 보면 이런 자세. 이런 자세인데 발목을 이렇게 세워서 무릎을 최대한 벌려서 이렇게 앉는 자세라고.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부드럽게 이 동작이 발 뒷굽이 앞으로 중간에 있는 동작이 발 뒷굽을 앞으로 나와 있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죠. 뭐 거의 우리 그 기본 동작인 자법 5가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안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카타사나, 곤란한 자세죠. 이거는 우리 이거 할 때 많이 하죠. 아스탄카, 수리야 나마스카라 할 때 우카타사나, 절제의 자세라 그러기도 하고 곤란한 자세라 그러기도 하는데 절제되는 거, 앉는 걸 써서 앉는 걸 뭐라고요? 머리에 합창하고 앉는 걸 절제하는데 이렇게 구부렸을 때 몸이 앉았을 때 앞으로 쏟아지지 않는 데까지만 구부리는 게 핵심입니다. 무릎을 구부릴 때 앞으로 상체가 앞으로 숙이지 않을 때까지만 앉아주는 게 이 동작의 묘미입니다. 그 다음에 상카타, 곤란한 자세인데요. 뭐 이 까루다사나 상태에서 앉아 있는 자세를, 서 있는 자세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고 있는 다리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까루다사나에서 앉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안 하죠, 잘. 우리는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잘 없고 수업 시간에 잘 안 씁니다. 일단은 알고는 있어요. 누운 끼구리야 자세, 웃단 만두카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비라사나 상태에서, 바다라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바다라사나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포개서 이렇게 있는 자세를 깨구리 자세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자세도 있고 깨구리 자세가, 또 다른 데는 하타요가 뒤에는 이렇게 엎드려서 발을 꺾어서 이렇게 눌러서 발 뒷굽이 바닥 쪽으로 끌어내려서 하는 만두끼 아사나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안 쓰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경전에. 인기 있는 것들은 하고 없는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표현을 하면 동작들도 무대에 이어지는 데 있어가지고. 브릿지 아사나, 나무 자세, 나무로 서기 자세 우리 많이 해보죠. 이거의 중요점들은 발의 포인트죠. 발 뒷굽에 50%, 나머지 발가락에 30%죠. 그렇죠? 내가 설 때 한 발로 서서 하는데, 한 발을 지탱했을 때 한 발 여기에
발 뒷구가 50%, 엄중하게 30%. 이 발은 이쪽 밀어내고 이 발은 버텨야, 팽팽하게 버티고 서 있어야 이 발은 밀고 버티고 서 있어야만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갖고 중심을 잡는 게 브릭스 아사나죠. 변형이 등 뒤로 해서 합장하는 동작들로서 이제 그다음부터 변형 동작이에요. 이제 넣어서 깍지 끼고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고 그다음 동작이 합장을 해서 끌어올려서 등 뒤에서 합장하는 동작으로 해서 브릭스 아사나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중심 잡는 게 죽음에 이를 때 가장 문제가 빨리 나타나고 이게 한 6개월 전부터 나타나는 데가 발이에요. 발이 뭉그러져요. 발이 무너진다고. 그럴 때 땅을 짚는데 땅이 제대로 발에 닿는 느낌이 안 들고 무겁고 발이 뭔가에 빠져가지고 듣는데 무겁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발은 억수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까루다사나 불사조의 자세 아시죠? 까루다사나 뭐 독수리 포즈라 그러기도 하고 불사조의 자세라 그러기도 하는데 하트가 프로티칸의 불사조의 자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서서 한 발을 앞으로 뻗어서 무릎을 해서 이거 하면서 여러분 잘 이렇게 바로 끼우려고 그러는데 여기를 이 무릎하고 폭에는 공간이 있죠. 여기를 딱 눌러 놓으면은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회전을 해서 딱 걸면은 걸려요. 들은 쪽, 발 쪽을 회전해서 감싸고 합장하는 동작이 원래 있는데 우리는 엄손가락을 잡고 이렇게 해서 까루다아사나를 유지하죠. 독수리 자세. 내나 고무카사나처럼 골반을 모아주는 대표적인 동작. 서서 골반을 모아주는 자세고요. 브리시 아사나 항수 자세는 여기서 브리시 아사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거 브리시 아사나. 이거는 뭐라고요? 고양이 포즈 마리짜리 아사나거든요. 등을 들어 올리는 것을 브리시 아사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가부좌 틀고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를 브리시 아사나인데 브리시 아사나가 경전에도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 잡법들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요, 메뚜기 포즈 살라바사나. 수업 시간 많이 하죠. 메뚜기처럼 이제 손을 종지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 올리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는 좀 더 힘을 쓰기 위해서 깍지 끼고 이렇게 엄손가락을 모아서 팔 근육을 안으로 제대로 모아서 두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죠. 그래서 이 동작 하기 위해서 한 발씩 들어 올리기도 하고요. 엎드려서. 그 다음에 마카라사나. 좀 중요한 동작이에요. 왜 중요한 동작이냐면은 이제 이 동작을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다음 시간에 프라나야마 호흡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호흡법 수업할 때 가장 첫 번째 여러분들이 호흡을 인지하고 느끼는 방법이 이렇게 누워서 발끝을 바깥쪽으로 해서 발을 어깨로 올리고 손은 이렇게 어깨에 올리고 팔 뒷골 살짝 들었다 내리고 가슴을 편안하게 해서 이마를 발 위에 올려놓고 턱은 바닥에 닿고 이 상태에서 보세요. 숨을 들어가시면서 엉덩이를 보세요. 내가 누굴로 보는 거 아니에요. 아랫배가 볼록해지면서 그냥 힙이 쑥 위로 들리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배 앞쪽이, 몸의 앞쪽이 바닥에 닿아 있기 때문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확연하게 느껴져요. 숨이 타고. 이렇게 숨을 써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아사나라고 이야기하는 건 잡법이라 그러잖아요. 그 동작을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들은 잡법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내가 잡법을 취하고 몸을 만들고 바르게 앉았을 때 숨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꽉 차서 밀려나갈 정도 이 느낌이 숨을 하면은 오랫동안 앉아있어도 허리도 안 아프고요. 바르게 앉아서 호흡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카라사나. 우시트라사나. 낙타 포즈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낙타 포즈 변형으로 한 발씩 무릎이 아팠어요. 한 발씩 해서 하는 동작이 있고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발 뒤꿈을 감싸서 이렇게 힘을 들어서 이렇게 뻗어내는 거예요. 이걸 뭘 닮았냐면 낙타가 뭐 낙타 등을 닮았다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낙타가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일어날 때 꿀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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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그 낙타가 앉았다 일어나는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 해서 이 동작을 이름을 뭐라 그런다고요? 우시트라사나 낙타 포즈라고 그런다고요. 31번은 뭐예요? 부장가사나, 뱀 포즈죠. 코너 포즈 부장가사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이렇게 해서 두 발을 붙이고 밀어 올리는 것이 뱀 포즈였는데 아래 치골이 꼭 바닥에 닿아 있어야 돼요. 치골이 바닥에 닿아 있어야 돼요. 치골은 남한테 보이기 부끄러운 뼈라 해서 업무가 나와 있는 뼈를 치골이라고 그래요. 그게 바닥에 닿아 있어야 돼요. 이 동작은. 발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근데 이 동작에 턱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붙이고 제가 밀어 올리는데 이 상태에서 턱을 들고 있는데 뱀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코브라인데. 그렇죠? 그래서 턱을 이렇게 당기고 가슴을 이렇게 활짝 열어서 뱀이 이렇게 가슴을 쫙 펼치는 것처럼 한다 해서 이 동작을 코브라 포즈 부장가사나입니다. 이 동작들을 또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변형 동작들을 같이 많이 하죠. 어저께 했죠? 변형 동작, 코브라 포즈 부장가사나. 한 발 붙이고 하고 발 넓게 벌리고 하고 바타코나사나 부장가사나를 해서 동작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째 결합 요가아사나. 아까 우리 빠드마아사나의 상태에서 손을 양쪽으로 엇갈려 잡고 앞으로 숙여서 배를 최대한 당겨 가지고 잘란드라 반다, 물라 반다, 우디아나 반다. 자,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슴에 있는 거는 프라나바유, 배 주위에 있는 거는 사마나바유, 배꼽 아래쪽은 아파나바유, 배꼽에서 대롱을 하나 쫙 타고 올라와갖고 머리에는 우다나바유, 몸 주위에는 부야나바유. 이 5개가 대표적인 반짜바유라 해서 내 몸에 있는 프라나예요. 바람이에요. 바람이 이게 기가 이렇게 바람의 순환처럼 분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는 바람을 갖다가 프라나바유를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그걸 턱을 당겨서 못 올라가게 잡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아파나바유를 못 가게 항문간략근 주고 생식간략근 요도간략근을 주고 배를 하면 이 두 개가 프라나바유가 위로 올라가고 아파나 위로 내려가려는 걸 딱 막으면 이렇게 딱 부닥치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중간에서 꽉 부닥치면은 배꼽 주위에 사마나바유 불이 빠이에요. 불이 확 일어나겠죠. 그걸 배를 홀쭉하게 당겨서 등짝에 딱 갖다 붙이면 그 불이 갈 데가 없어졌잖아. 앞 위로도 못 가고 아래도 못 가고 중간에서 사마나바유 불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헤엄에 있는 잠자고 있는 꾼달리니를 당겨갖고 하면은 그 뜨거운 불이 잠자고 있는 꾼달리니를 깨워서 슈슌나리 척추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에너지는 바로 우다나바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머리로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각성시키는 꾼달리니를 각성시키는 대표적인 행법이 우리 고무카 아사나 할 때도 똑같이 그걸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건 고무카 아사나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그죠? 뜨리반다 해서 배를 당겨가지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걸 경험시켜 드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은 뭐 그게 에너지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에너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내가 항간략근 주고 턱을 당기고 뭐 생식간략근 주고 요도간략근 주고 배를 당겨서 우디아나 반다, 잘란드라 반다, 물라 반다 이렇게 두드려 봤자 여러분은 그냥 내가 가르치는 한 형태의 아사나만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뜻을 모르고 이런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냥 엑서사이즈의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런 뜻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32동작으로 합작되어 있고 고라키 상히타라는 요가 경전에는 81동작이 소개되어 있고요. 게란트 상히타에는 18동작? 16동작인가? 소개되어 있고 시바 상히타에는 7동작밖에 설명 안 되어 있어요. 뭐가 설명되어 있느냐?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시바 상히타에 설명되어 있는 7동작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바 상히타에서 이야기하는 7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발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앉는 뭐라고요? 길상자, 스와스티카나 아사나.
그리고 한 발을 살짝 내려놓고 이렇게 앉는 것을요, 시타아사나. 남자는 우, 여자는 좌. 여자가 왼발을 올리는 것을, 이건 시타아사나고, 여자가 왼발을 올리는 것을 뭐라고요? 시타 요니아사나. 요니는 여성의 자궁을 뜻합니다. 그래서 왼발이 위로 올라가고 여성들은 오른발이 밑으로 해서 요 종아리 사이에 딱 끼가지고 이렇게 회음을 해서 아까 내가 호흡을 했는 것처럼 저 골반 뒤쪽이 쫙 확장되도록 아랫부분 불룩해지도록 숨을 쓸 수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숨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나중에 보면 요기법이라는 하면 요기들이 하는 호흡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요게 뭐라고요? 시타아사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앉는 것을 뭐라고요? 빠드마사나입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빠드마사나로 앉아보세요. 시타아사나로 앉아보세요. 스와스티카라아사나로 앉아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 시타아사나 한 발만 올리는 것을 아르다 빠드마사나. 한 발만 올리는 연화하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 것들을. 그 다음에 이렇게 앉는 것들은 노지나 하타요가 브리티카요가 있지만 이걸 뭐라 한다고요? 바타코나 아사나. 계란도 상이타면 있구나. 이걸 바타코나 아사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앉는 것도 뭐라 그래서 아까 하타요가 브리티카요에서 계란 상이타 다 놓는다 그랬죠? 이렇게 앉는 걸 뭐라고요? 고무카 아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앉는 것을요? 이렇게 앉는 것을 비라사나. 비라사나. 이렇게 앉는 것을 바즈라사나. 이렇게 앉는 것을 뭘 바다에 이렇게 다 얘가 넓게 벌리겠고 바드라사나. 바드라사나, 바즈라사나, 바즈라, 바드라. 바즈라사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바드마사나 셋. 스와이트아사나 넷. 발을 내리는 건 다섯. 아르다 바드마사나 여섯. 그 다음에 비라사나 일곱 동작을 시험 볼 때 물어보는데 다 빠드마사나만 물어봅니다. 그래서 빠드마사나하고 근데 동작 자법은 다 이해하고 계셔야만 자법이 완성했는 걸로 간주하고 자법을 이해했는 걸로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동작이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명상을 하기 가장 좋은 자세, 숨을 쓰기 가장 좋은 자세, 그리고 편안하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자세를 찾았어요. 정말 좋아요. 사바아사나. 정말 좋은데 이렇게 해서 누워서 숨 들어 마시면 보면 여기요. 숨이 걸리도 안 하고 등이 밀리도 안 하고 하니까 숨이 아랫배로 잘 들어와요. 참 좋은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TV 자는 거라. 자꾸 잠을 자는 거. 수마가 와서 잠들게 돼서 의식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꾸 잠을 자는 거라. 이 자세가 정말 좋은데, 그 다음에 이랑 비슷한 자세가 또 뭐 있을까 했을 때, 아까의 마카라사나, 명상 자세로는 조금 애매한 동작이에요. text로 패고 있으니까. 이게 사바사나랑 똑같이 만드는데 그거랑 똑같은 동작이 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똑같죠? 저기 누워있는 동작이 똑같잖아. 등을 안 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있을 뿐이지. 이 동작이 좋은 거라. 숨을 써보면 이렇게, 어휴, 아랫배로 숨이 잘 돌아오네. 해서 참 좋은 동작인데 뭐라고요? 다리가 아파. 그래서 보니까 다리 쪽은 특별하게 관계가 없는 거고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만들어졌는 게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최소한 24분 동안 명상 상태에 접어든다는 것은 그 계산법 위에 밭쪽 경전에서 24분 동안 이렇게 의식을 점진적으로 쭉 깊이 달아나 집중이 되고 그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24분 동안 이어지면은 디아나, 선정의 상태에 접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라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발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다리 좀 풀어야지 빨리. 지내리는 거하고 제리는 건 다르죠. 다리가 제리 있으니까 빨리 좀 다리 피가 안 통했으니까 제리는 거 좀 풀자 해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이 동작이 이제 이 동작으로 발전하고 해서 또 다리 뒤고 오금도 좀 굽고 허리도 함께 앞으로 숙이는 것도 놓고, 아까 아르디라 마첸드라 포즈 성형에서 비틀는 것도 놓고 파치바타도 놓고 또 엎드려서 하는 할 포즈도 하나 놓고 이렇게 동작들이 한꺼번에 다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그 가문마다 이게 차크라를 개발시키는 전통적인 동작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 동작들이 내세우는, 우리 가문에는 빠지지 못하나 스승 밑에서 20년 동안 밥하고 빨래하고 열심히 수행했을 때 조용히 상자, 그 중에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제자만 하나 밖에 들고 들어가고 뭐라고요? 문걸어 잠가놓고 무드라가 봉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비밀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도 해요. 옛날에 달탄양이나 뭐 삼총사설 보면 옛날에 사람들 그 반지, 왕의 반지, 예, 뭐 문양이 자기 가문 문양들이 있죠. 그래서 그 촌능 비슷한 밀랍 뚝뚝뚝 녹여갖고 벤지봉투 이런 데 보면 꽝 문서 같은 데 보면 또록 말아갖고 밀랍 뚝뚝 떨어뜨려갖고 반지를 딱 찍어갖고 봉인을 하죠. 그게 탁 깨지면은 열리는 걸로 간주하고 받는 걸로 간주하고, 그죠? 그래서 절대 안 보고 갖고 오는 그 비밀 문서들 이런 거 밀랍 이렇게 붙이는 거 맞죠? 찍는 거. 그걸 봉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드라라 그래요. 그것처럼 내 몸 안에 에너지들이 있는데 그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서 내 몸 안에 가둬놓는 방법이 뭐라고요? 무드라예요. 무드라를 내 몸 안에 가둬놓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의지대로,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에너지를 보내주는 대로 내가 얼굴로 피를 모으는 거 보여드렸죠? 또 보여드려요? 손으로도 피를, 내가 마음으로 손에다 피를 많이 보낼 수 있다 그랬죠? 다리에도 내가 마음으로, 의식으로 피를 빨리 보낼 수 있는 능력. 피는 기혈이니까 기랑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처럼 기를 소통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은 무드라 반다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갈 길이 멀죠? 자, 그래서 자, 몸을 움직이는 형태의 아사나들이 노는데 보세요. 이거는 하체를 땅에다 붙여놓고 상체를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라고요? 상체는 땅에 고정시켜 놓고 하체를 움직이는 거죠. 자, 이거는요, 상하체를 동시에 엉덩이만 바닥에 중심력만 받아놓고 움직이는 거죠. 이게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무릎 꿇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도 할 수 있고, 바로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는데, 자,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또 생각했을 거라고. 인도인들이 덥어서 낮에는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방에 앉아서 내 이런 거나 했는 거라, 연구를. 몸을 갖고 놀았다는 게, 몸은 놀아보면은 최고의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작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가만히 보니까 크게는 네 방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숙이는 거, 또 그 다음에 뭐라고요? 뒤로 넘기는 거, 정굴, 후굴. 이걸 뭐라 그러죠? 기울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네 방향을 움직이는 동작이 있었어요. 거기다 보니까 뭐라고요? 비틀기라는 동작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비틀고 저쪽으로 몸을 비틀 수 있잖아. 그래서 6 동작이 됐어요. 그리고 똑바로 앉고, 똑바로 눕고, 똑바로 앉기, 따다사나, 똑바로 눕기, 사바사나, 똑바로 엎드기, 마카라사나, 똑바로 서기, 따다사나. 이게 이렇게 똑바로 척추를 곧게 세워서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존재를 해요. 그것도 한 방향이에요. 위로. 그래서 한 방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7번째 동작이고요. 8번째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물구나무 서기. 거꾸로 서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 사체를 붙이거나 상체를 붙이거나 손마 고정하거나 발마 고정해가지고 몸을 움직이는데 앞으로 숙이고 뒤로 넘기고 좌우로 기울이고 비틀고 하는 것을 관절을 발목부터 시작해갖고 관절을 움직이고 무릎 관절을 움직이고 고관절을 쓰고 어깨 관절을 쓰고 팔 관절을 쓰고 손목 관절을 쓰고 목 관절을 쓰고 등 관절이 잘 안 움직여요. 등 관절을 쓰고 각도가 있어요. 척추마다 경추가 움직일 수 있는 각도, 요추가 요추가 많이 각도가 꺾일까요? 목이 각도가 많이 꺾일까요? 각도가 목이 많이 꺾일까요? 등이 많이 꺾일까요? 요추가 많이 꺾일까요? 예? 보통 다 목이라 그러는데, 요추가 가장 많이 꺾여요. 각도가 가장. 그래서 메뚜기 벌써 올프만 넘어가고 하는 난이도의 동작들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잘 유연해야 된다고요? 요추를 부드럽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너무 과한 신전, 늘리는 동작들은 뭐라고요? 과신전이란 병을 일으켜서 근육이 딱 잡고 있고, 힘 줘봐요. 또 팔에. 그리고 만져봐요. 단단해요. 힘 빼요. 빨랑빨랑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늘리가지고 힘 줘야 되는데 힘을 못 주는
과신전 때문에 근무력증이란 질병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거기 걸리는 선생님들도 있다고. 근육을 너무, 신경을 너무 난이도를 높게 가지고 유연성을 만들어 가지고 근육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력해져 가지고 오랫동안 앉아 있지 못하고 허리 기대야 되고. 우리 유명한 하타요가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거 동작을 이렇게 막 고난이도로 하는 것들을 그걸 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이거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앉고 왜 앉아 그랬어요? 숨 쉬고 숨을 왜 쓴다 그랬어요? 내 몸에 있는 뿔 하나를 에너지를 갖다가 마하기 위해서요. 무드라 반다 하기 위해서. 무드라 반다는 왜 한다 그랬어요? 잠자고 있는 꾼달리니를 깨워서 슈심나디를 타고 올라와서 시바, 샥티가 시바를 만났을 때 영화 제목 같죠? 여기 잠자고 있는 꾼달리니는 코일, 세 바퀴 반 코일을 감겨 있는 그 에너지에 거기 잠자고 있는 여신 이름이 따라 샥티. 그 다음에 자네 운해 사이 내량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적 에너지, 남성적 에너지, 뿌루샤 프라그티키의 개념이에요. 요 안에 있는 에너지는 뭐예요? 바로 시바예요. 그래서 이 샥티가 잠에서 깨서 그 꾼달리니나 에너지를 타고 발을 딱 짚고 에너지가 확 상승할 때 샥티가 올라와요. 뭘 타고 올라와야 된다고요? 척추를 타고. 척추력에서 그 타고 올라오는 길의 중심이라서 따라요. 슈슘나디라 그래요. 자측용 우베코는요, 누구라고요? 오른쪽 콧구멍은 핑갈나디와 왼쪽 콧구멍은 이다나디가 슉슉슉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중간에 에너지가 올라오게 돼요. 그 앞에 뭐 간다리 나디, 야사스비니, 알람푸시아쿠, 샹키니, 사라스와티 하고 이야기하는 14개의 대표적인 나디들이 내 몸에 있고요. 내 몸에 나디는 몇 개예요? 72,000개. 한정적인 것은 내가 72,000개라고 하고 무한대는 84,000개라 그런다 그랬죠. 뭐 재수 없는 것들은 다 몇 개라고요? 84,000. 불교가 84,000법문이라고. 무한대로 많다고. 법문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 안에 한정된 것은 몇 개라고요? 72,000개라고 이야기해요. 나디가 그만큼 많다고. 그 중에 대표적인 선수는 슈심나디, 핑갈나디, 이다나디는 꼭 외우고, 간다리 나디, 야사스비니, 아람푸시아쿠 이런 것들도 외우고 있으면 좀 더 용이할 건데요. 저는 이제 이것들이 좀 더 발전되어졌는 12경락 기균팔맥이라서 내 몸에 있는 경락이라고 동양에서 만들어놨는 그것들을 주방에 가면 갖다 놓고 가면 인형이 딱 있죠. 거기에 경락이 쫙 부가 있고 그 동작을 통할 때 그 경락들이 자극을 줄 때 오장육부에 어디에 자극이 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공부를 도대체 얼마를 해야 하는 거예요? 뭐에 좋나 하면은 경락을 다 외우고 있어야 그 동작을 통해서 자극을 받을 때 그 경락이 자극받으니까 거기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뱃속에 오장육부가 어디 들어있는지 알아야 그걸 자극 주는 동작을 하고 그걸 늘리다 폈다 할 때 거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걸 마사지 하고 넣었다 잡았다 놨다 하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렇게 아사나가 어깨 회전근개의 문제죠. 그래서 내가 이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내가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저는요. 역방향으로 내리는 운동을 시켜서 하나, 둘, 셋 해갖고 좀 더 들어 올리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좀 들어 올리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역방향 힘주고 들어 올리고 다리 안 내리가니까 앞으로 숙이갖고 아파. 그럼 역방향을 하나, 둘, 셋 하다가 좀 더 아파도 좀 더 안 끊어질 만큼은 내려가고 다시 아무도 역방향을 주고 하나, 둘, 셋 하고 좀 더 내려가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하고 내려가고 안 끊어질 만큼 안 끊어질까 안 끊어질 알아? 그때까지만 내려가고 확 반동 주는 거 없이 역방향으로 힘을 주다가 힘 빼고 내려가보고 하면은 금세 괜찮아진다고. 이제 지금부터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근육이 이렇게 딱 손상을 입으면서 딱 짧아졌거든. 그럼 근육 따라서 속에 신경이 있으니까 신경도 짧아졌거든. 그걸 다시 늘리는데 그 신경은 옛날에 늘어졌던 만큼까지는 뭐라고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늘려도 상관이 없는 게 내가 이미 여기가 끊어져가지고 7mm가 끊어져가지고 다리도 못 펴고 굽도 못하고 했던 걸 한 달 반 동안 기부스 하고 있다가 기부스 딱 풀고 난 뒤부터 뭐라고요? 한 달 만에 이만큼도 내려가지 않고 겁나게 아픈 걸 내가 조금 전에 했던 역방향으로 힘주고 내려가서 다 풀었다고. 내가 해봤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도 참고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아프면은 본방향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역방향으로 더 강하게 힘을 주고 본방향으로 조금씩만 내려가서 유연성이 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금세 안 아파질 거다. 근데 한번 손상 입은 데는 겨울 되고 나면 여기 한 번씩
날씨 차가워지고 나면 좀 불편해요. 잘 안 내려가지고. 그건 어쩔 수 없다. 한번 다쳤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근데 내려갈 수 있다? 거의 장애가 100%는 다 안 없어져도 한 80%에서 90%는 장애를 없앨 수 있다? 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안 다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다치는 걸 하기 위해서 역방향이라는 동작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짠드라 나마스카라입니다. 알죠?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리야 나마스카라 하고 설명, 질문 없으세요? 마칩시다.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이 몇 방향이라고요? 어디? 보세요. 앞으로 숙이고, 뒤로 넘기고, 좌우로 기울고, 그 다음에 비틀고, 그 다음에 바르게 서고, 거꾸로 서고. 이 8방향을 가지고 하체를 고정시키느냐, 산체를 고정시키느냐, 머리를 고정시켜갖고 물구나무 서서 변형을 하거나, 서서 한 발로 중심을 잡고 하는 여러 가지 동작을 하거나, 발을 벌려서 기울거나, 발을 모아서 앞으로 숙이거나, 발을 벌려서 골반을 열어서 하거나, 골반을 닫아서 하거나, 골반을 앞으로 전진하거나, 골반을 뒤로 해가지고 하는 동작들이 만들어서 동물들의 형상이나 어떤 물건의 형상을 꼰따서 그 동작을 해보고 난 뒤에, 이 동작은 쟁기를 담아내서 이 동작을 앞으로 쟁기 포즈를 하자. 비둘기 자세는 비둘기들이 맨날 물 먹고 난 뒤에 꼬리를 뒤로 뜯기고 대가리를 확 뒤로 해가지고 막 꼬리를 막 따듬는 거 보고는, 에카파다 라자카포타, 왕비둘기 자세.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인들이 비둘기 하는 거 보고 있다가 그 따라하고 또 이렇게 뒤로 다리를 넘기보고는 이게 뭐 담았는가 보니까 쟁기를 담았으니까 쟁기 포즈라 그러고 한라사나라 그러고 이렇게 형태를 보고 거꾸로 섰다 어깨로 섰다 해서 어깨로 서기 사르방가사나 사르방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리 인도인들이 어깨를 감싸는 이렇게 사리 스님들도 다 사리 이렇게 장삼이라 그러죠. 이렇게 걸치고 있는 거. 그래서 스님들은 자기 밖에 걸치고 있는 장삼을 갖다가 뭐라고 제자한테 탁탁탁 접고 밥비리 먹던 걸어가고 숟가락하고 같이 자기 제자한테 니는 나의 법을 이어받았으니까 네가 그다음부터는 주지다 해가지고 그걸 물려줬다는 겁니다. 그런 문화는 중국 불교보다 스리랑카 필리핀 불교보다 미얀마 불교보다 훨씬 우리나라 불교는 선불교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 내려오는 그 달마조사로부터 시작해갖고 선불교가 이어져서 우리나라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선불교의 종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얀마나 이쪽으로 가면은 윗바사나라에서 불교 명상방법 중에서 하나인 윗바사나를 가장 많이 하고 사람들 윗바사나 수행하러 많이 가죠. 그래서 그것들도 112가지 요가 명상방법 중에서 하나입니다. 112가지나 있다고, 명상방법이. 그거는 이제 사람들 공부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하나를 가르쳐 드렸어요. 뭘 가르쳐 드렸어요? 잠자면서 거꾸로 가는 명상 가르쳐 드렸잖아요. 잠자면서 거꾸로 쭉 해서 들어갔을 때 내가 선업을 짓는지 악업을 짓는 게 악업을 짓는 것은 그 까르마시아야, 업장의 창고에 유승매직으로 싹 써놨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거는 내가 악업을 쌓구나.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가슴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거예요. 오케이? 합장합니다. 옴 샨띠 샨띠 샨띠. 그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고 우르두바 묵카 아두묵카 만들었다고.